서하윤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50대의 지적인 여성, 완벽하게 계산된 차가운 표정,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최신 유행의 수트. 그녀의 눈빛은 무거운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30년 전의 비명과 분노, 그리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둔갑했던 고통이 여전히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서하윤. 이것은 그녀가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을 들여 완성한 이름이었다. 과거 한소희라는 이름은 강성그룹의 비자금을 폭로하려던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였으나 그룹의 철저한 공작과 언론 조작으로 인해 재벌을 등쳐먹으려 한 배신자이자 가해자로 낙인 찍혔었다. 그녀는 그 오명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지옥을 기어다니며 이 이름을 조각해냈다. 이 이름의 무게는 단순한 신분이 아닌 30년 복수의 집념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오늘 강성그룹 투자본부장 자리에 공식 취임했다. 강성그룹 후계자 강민준의 신뢰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자이자 조언자였으며 때로는 스승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저격수의 방아쇠 당김처럼 오차없이 정밀했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심장부로 들어왔고 이제 그 심장부에 독을 주입할 차례였다. 그녀의 발밑에는 30년 전의 비극이 묻혀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은 창밖으로 그녀가 복수를 설계한 이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 본부장님, 첫 프로젝트는 이겁니다. 강민주는 태연하게 서류철 하나를 밀어놓았다. 그룹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회장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서하윤은 서류철을 펼쳤다. 프로젝트명은 블랙오션. 강성그룹의 해외 자산 유동화를 위한 복잡한 금융 경로를 개척하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경로, 그 은밀한 자금 세탁의 방식은 30년 전 그녀가 폭로하려 했던 바로 그 비자금 통로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 회장이 서하윤을 제거한 후 그 통로를 더욱 치밀하게 확장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강민준이 그녀에게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표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말했다. 오랜 수건 사업이군요. 매우 복잡한 경로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아끼실 만합니다. 그녀의 내면은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듯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서 본부장님께 맡기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의 마지막 말은 칭찬이었지만 서하윤에게는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다. 서하윤은 집으로 돌아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에 떨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강성그룹의 비윤리성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던진 이 블랙오션 프로젝트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덫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다시 한번 강성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깊숙이 연루되어 진짜 공범이 될 수도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강 회장의 명령을 수행할 뿐인가?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복수 설계에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복수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서하윤은 블랙오션 프로젝트의 세부 경로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마다 강민준의 시선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집요하게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미세한 망설임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서아유는 강민준과의 모든 대화를 하나의 치밀한 심리전으로 간주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강민준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행적을 비밀리에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을 가진 후계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아유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썩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며칠 후 서아유는 집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30년 전 그녀가 폭로하려 했던 비자금 통장의 마지막 4자리 숫자가 적힌 쪽지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이 숫자는 그녀의 과거 한소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3명뿐이었다. 그녀 자신, 그리고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진 그룹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강 회장. 서아유는 자신이 쪽지를 서랍에 넣은 기억이 없음을 확신했다. 누군가 그녀의 집무실에 침입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집무실의 모든 CCTV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오직 강민준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아유는 강민준의 사무실에서 공식 보고를 마친 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강민준의 서재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특수도구를 이용해 서재 문을 열었다. 서재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책장 구석에 놓인 낡은 금속 상자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강민준의 취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유난히 오래된 물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녀의 숨이 멎게 만드는 물건이 있었다. 30년 전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던 바로 그 낡은 갈색 수첩. 그녀가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모든 증거와 기록이 담겨 있던 그녀의 한소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이 수첩을 증거로 남기지 않고 파기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강민준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다니.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준이 돌아온 것이다. 서아유는 놀라지 않은 척 태연하게 책장 앞에서 어떤 책을 살펴보고 있는 자세를 취했다. 서 본부장님, 무슨 책을 보고 계셨습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읽을 수 없었다. 서아유는 미소를 지으며 책 한 권을 꺼내 보였다. 회장님께서 읽으셨던 고전입니다. 후계자님의 취향을 알고 싶어서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아유는 확신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과거, 그녀가 한소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완벽했으나 강민준은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한소희의 존재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치밀한 복수극조차도 과거의 단 하나의 실수 혹은 지워지지 않은 단 하나의 흔적으로 인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강민준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거울 속의 협박자였다. 서아유는 강민준을 협박자로 규정하고 그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이중 작전을 펼쳤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블랙오션 프로젝트를 강 회장의 의도대로 진행하며 비자금 흐름을 조작했다. 그녀의 지시로 인해 강성그룹의 핵심 자회사 3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회계상의 혼란이 발생했고 그룹 전체에 비자금 관련 내부 감사가 시작되는 듯한 착각이 심어졌다.
이 혼란은 서아윤이 30년간 꿈꿔온 복수의 서막이었다. 놀랍게도 강민주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그룹 내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것이 강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 작업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서아윤은 강민준이 자신에게 협조하는 이유를 그 역시 강 회장에게 불만을 품은 후계자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서아윤의 직감은 이 평화로운 공모 속에 숨겨진 덫이 있음을 경고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숨겨진 재정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강민준은 지난 5년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꾸준히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기부금의 최종 수혜자는 30년 전 파운데이션 타워 붕괴 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서아윤은 그제야 블랙오션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강 회장의 비자금 확보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비자금 조작을 이용하여 강 회장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동시에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밀히 빼돌려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복수는 경영권 찬탈이 아닌 강성그룹의 해체와 속죄였던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을 다시 한번 대면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닌 30년 전 사건 관련 기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최종 목표입니까? 강 회장을 무너뜨리고 그룹의 죄를 속죄하는 것. 나를 이용하는 것이군요. 강민주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다. 이용?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 본부장님은 강 회장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저는 강성그룹이라는 시스템에 복수하려 합니다. 30년 전 그 시스템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었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당신의 복수극은 저의 해체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서아윤은 그의 논리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강 회장의 파멸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복수심을 이용하여 강성그룹 전체를 해체하는 더욱 거대하고 근본적인 복수를 설계하고 있었다. 서아윤은 자신이 강 회장의 심판자가 되려 했지만 사실은 강민준의 더 큰 복수극을 위한 가짜 가해자이자 유용한 도구였던 것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복수는 결국 각자의 욕망과 목표를 투사하는 거울에 불과하며 그녀의 복수심은 강민준의 더 큰 정의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었다. 서아윤은 강민준의 복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강민준은 강 회장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의 유년기는 불행했다. 특히 30년 전 파운데이션 타워 붕괴 사고 당시 강민준은 10대 후반이었다. 서아윤은 강민준이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사고 피해자 명단을 재검토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의 조각을 맞추어냈다. 30년 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중에는 강 회장의 회사에서 일했던 젊은 격리 직원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수진. 그리고 민수진에게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이 있었다. 그 동생은 바로 강민준이 아니었다. 서아윤은 자신이 강민준의 복수 동기를 완전히 오해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서아윤은 포기하지 않고 강민준의 성장 배경을 재조사했다. 그는 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강 회장의 집으로 입양되었다. 서아윤은 강 회장의 은밀한 사생아 목록과 입양 서류를 검토했다. 강민준은 사실 강 회장의 사생아였으며 그의 친어머니는 30년 전 사고 당시 민수진과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서아윤은 강민준을 몰래 추적하여 그가 매년 민수진의 묘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누나라고 부르며 오열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민수진은 강민준에게 친누나와 같은 존재였으며 강민준의 친어머니와 함께 강성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강 회장에게 이용당하고 사고에 휘말렸던 것이다. 서아유는 강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민수진 씨의 복수를 하고 있는 거군요.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민수진 씨. 당신은 나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 회장에게 그들은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있던 도구. 당신처럼 그들도 배신자로 몰려 세상에서 잊혀져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소희임을 알았을 때 우리가 같은 불씨를 품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두 복수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30년의 세월,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분노를 키워왔던 두 영혼이었다. 서아유는 깨달았다. 복수심은 개인의 원한을 넘어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는 정의의 불씨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두 개의 불꽃이 합쳐져 강성그룹을 태울 거대한 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서아윤과 강민주는 공동의 목표인 강성그룹 해체와 강 회장의 심판을 위해 치밀한 공모를 시작했다. 서아윤은 그룹 내부의 금융 경로를 조작하고 강민주는 외부의 법적 압박과 여론전을 설계했다. 그들의 작업은 완벽하게 합이 맞았으며 강 회장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서아유는 강민준과의 공모를 진행하면서 30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결정적인 순간을 되짚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조력자, 정기석 검사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기석은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거물이었으며 30년 전 사건을 종결시킨 장본인이었다. 서아유는 강민준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기석 검사의 은밀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정기석은 30년 전 사건 직후 강 회장의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수수했다. 금액은 서아윤이 억울하게 배신자로 둔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정기석은 그녀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 회장의 사주를 받은 이중 첩자였으며 서아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비자금 스캔들을 덮어버린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서아윤에게 깊은 배신감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정기석 검사를 역이용하여 강 회장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익명으로 정기석이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정보를 흘렸다. 강 회장은 이 정보에 동요하여 정기석을 멀리했고 이로 인해 정기석은 강 회장의 마지막 방어선에서 떨어져 나갔다. 강민주는 서아윤의 대담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정기석이 당신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서아윤은 싸늘하게 웃었다. 정의를 가장한 배신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강 회장은 배신자를 믿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주변을 완벽한 충성심으로 채우려 했지만 그 충성심은 돈으로 산 것이었기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강 회장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후계 구도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강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통로를 강민준의 어머니와 연결시켜 조작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강 회장이 가장 믿었던 후계자에게조차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강 회장의 심리적 붕괴를 유도하는 최종 설계였다. 서아유는 깨달았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선악의 경계보다 훨씬 더 모호하며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정의와 복수, 그리고 배신이 뒤섞인 복잡한 심리전의 정점에 서 있었다. 서아윤과 강민준의 최종 설계는 강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장에서 실행되었다. 만찬장에는 정계, 재계, 언론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재함과 강민준의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서아윤은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만찬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서아윤은 만찬장 스크린에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우고 강민준이 이 자금 흐름을 조작하여 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자회사들을 인수하려 했다는 가짜 증거를 흘릴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강 회장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그룹 경영권을 잃게 될 것이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강 회장이 연단에 섰다. 강민준은 서아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조종기에 닿는 순간 스크린에는 강 회장의 연설, 영상 대신 30년 전 파운데이션 타워 붕괴 사고의 내부 조사 자료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 강 회장이 부실 공사 관련 보고서를 묵살하고 서아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지시를 내렸던 음성 기록이 담겨 있었다. 서아윤은 놀랐다. 자신이 준비했던 금융 조작 자료가 아니었다. 강민준이 은밀하게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꾼 것이다. 강민준은 서아윤이 강 회장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비겁함까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했다. 음성 기록이 만찬장을 채웠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고 만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때 강민준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만든 강성그룹의 첫 번째 설계 오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오류를 해체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강민준은 30년 전 그의 어머니와 민수진이 어떻게 강 회장의 탐욕에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복수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지 폭로했다. 서아윤은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복수극을 완성시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그때 강민준은 그녀에게 낡은 수첩을 건넸다.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서아윤은 깨달았다. 그녀가 강 회장을 무너뜨렸을 때 느꼈던 통쾌함이 사실은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을 해소하는 과정이었음을, 그녀의 정의가 복수심에 오염되어 있었음을 직시했다. 그녀의 복수는 강 회장의 파멸이 아닌 그녀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을 부수는 과정이었다. 강 회장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언론은 30년 전 사건의 진실과 강 회장의 비윤리성을 대서특필했고 강성그룹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강민준은 강 회장이 남긴 그룹의 잔해를 정리하는 책임을 맡았고 서아윤은 자신의 과거 이름 한소희로 돌아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세상은 가해자로 둔갑했던 그녀의 억울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서아윤은 면회를 신청하고 그를 마주했다. 30년 만의 대면이었다. 강 회장은 분노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결국 너였구나. 한소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 강 회장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서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은 회장님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설계 오류를 세상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서아윤에게 30년 전 그녀를 배신자로 만든 이유를 고백했다. 그것은 서아윤의 정의로움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도덕적 가치를 해체했던 것이다. 서아윤은 강 회장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 회장의 몰락은 그녀의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편 강민주는 강성그룹의 해체 작업을 가속화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그룹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속했던 시스템을 스스로 부쉈다. 서아윤은 강민준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룹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해체를 선택했습니까? 강민준은 대답했다. 강성그룹은 제 어머니와 민수진 씨를 죽인 괴물입니다. 그 괴물의 심장부에서 제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닌 해방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가해자라는 오명에서 해방된 것처럼 저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이름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두 복수자는 서로의 해방을 위해 싸웠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복수라는 거울을 통해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했다. 강성그룹의 해체 후 서아윤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서아윤도 한소희도 아닌 그저 자신으로 살아가려 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30년의 죄책감과 분노의 무게로 짓눌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처벌을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민준 역시 그룹 해체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축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 강 회장이 부실하게 건설했던 도시의 낡은 건물들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의 목표는 거대한 건축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서아윤은 강민준이 재건축 중인 한 낡은 학교 건물 앞에서 그를 만났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는 강성그룹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복수자 서아윤이 아닙니다. 서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30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배신자로 몰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리고 강민준이 건네주었던 낡은 수첩을 돌려주었다. 수첩에는 그녀가 강 회장의 비리를 기록했던 깨끗한 글씨와 함께 그녀가 당시 꿈꾸었던 소박한 미래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수첩은 저의 과거이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설계도입니다. 서아윤은 깨달았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견고하게 지켜야 할 건축물은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축된 자신이라는 존재임을. 그녀의 복수는 결국 그녀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서아윤이 새롭게 시작한 작은 서점에서 그녀의 수첩에 새로운 꿈을 기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전의 순수함과 30년 후의 지혜가 공존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양을 삼킨 여자였으나 이제 그 태양을 뱉어내고 자신의 빛을 되찾았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